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 매일 성장하는 전투 주린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3일 토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9시에 라이브 방송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면 라이브 방송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종목에 대한 상담 가능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매주 주말 한 번씩 업로드해 드리는 영상입니다. 바로 그 주에 기관 외국인 수급 특징주를 제 기준에 따라서 몇 종목 추려내는 그런 영상인데요.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기관 외국인 수급을 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그 요소 중에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고요. 기관 외국인도 분명히 그들이 투자를 하지만 분명히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은 우리 개인보다 월등한 정보력과 월등한 어떤 분석력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기관 외국인 수급도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두시고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투자하는데 참고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 한번 인지를 해두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월 3월 둘째 주죠. 3월 둘째 주 영상 시작하기 전에 3월 첫째 주에 설명드렸던 종목들이 현재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 영상에서 쇼박스가 먼저 있었죠. 쇼박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난 3월 2일부터 수급을 봤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릴게요. 3월 2일부터 하고 3월 8일 이후부터 어떻게 흘렀는지를 보면 되겠죠. 3월 8일부터 주가는 지금 하락을 했다가 아래쪽 부분 이 박스권에서 단기 박스권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하는 이런 단기 박스권에서 움직여지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도 3월 12일에 좀 큰 물량들이 좀 나갔네요. 외국인 같은 경우 기관도 좀 나갔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좀 개인적으로는 좀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박스권에서 움직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 화승인더죠. 화승인더 여기다 좀 치겠습니다. 화승인더도 이때부터 보고 8일부터 봐야겠죠. 8일부터 8일 이후에 쭉 주가는 하락했는데 그죠? 하락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글쎄요 한 7,800원 부분대 7,600원 부분대에서 뭔가 지지받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분봉상도 7,600원 부분대에서 지지받는 흐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관 외국인 수급을 봤을 때 뭐 외국인 수급도 오히려 그 8일부터 봐야겠죠. 8일부터 보면 들어온 물량이 더 많고요. 기관도 들어온 물량이 더 많고 기관 같은 경우는 뭐 10일 날 좀 많이 빠져나가긴 했지만 그 2일부터 봤을 때 누적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많은 물량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있었죠? 현대제철도 3월 8일부터 좀 주가를 흐름을 봐야겠죠? 3월 8일부터 보면 3월 8일 상승을 하고 3월 9일 날 단기 고점도 달성을 하고 좀 하락을 하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죠. 주가 흐름 자체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흐름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들고요. 그리고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번 주에 크게 빠져나간 물량은 좀 없어 보이고요. 그런 부분 참고해 두시고요. 다음으로는 하이트 진로죠. 하이트 진로 역시 지금 3월 8일부터 봐야겠죠. 3월 8일부터 주가 하락 상승한 이후에 살짝 눌림목 지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런 가격대 지지할 수 있는 가격대가 35,000원 위쪽 좀 보이는데 어쨌든 주가 흐름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호텔신라 그죠? 호텔신라였죠. 호텔신라도 3월 8일부터 보면 되겠죠. 3월 8일부터 보면 외국인 수급이 좀 빠져나간 모습은 좀 보이고요. 하지만 기관은 빠져나간 보다 들어온 물량이 좀 많다.
주가는 큰 변동이 없고 아래쪽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 그리고 현대백화점부터 볼까요? 네, 현대백화점 지금 보시면 8일부터 봐야겠죠. 8일부터 상승을 하고 크게 상승을 했죠. 8일 화요일이네요. 화요일날 크게 상승을 하고 지금 아래쪽 하락. 아마 뭐 역시 주가 파동 저측으로 봤을 때는 85,000원 부근 한번 지지를 해주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내려온다 하더라도 8만원대 부근에서 또 지지할 수 있는 흐름 보입니다. 뭐 단기적으로 85,000원 지지하고 올라간다면 더 빠르게 단기 고점을 또 갱신할 수도 있겠지만, 하락한다면 8만원대 부근에서 주가가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네요. 어쨌든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도 크게 이탈한 물량은 크게 없고요. 어쨌든 누적적으로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 물량이 있다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B금융이네요. 그 다음에 KB금융 같은 경우는 크게 상승했네요. 3월 8일부터 보면 되겠죠. 3월 8일 5일까지 보고 영상을 업로드 해드렸었는데, 이제 이번 주 3월 8일부터 크게 지금 주가를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 때 단기 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위쪽에서 또 이 부분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이고요. 내려온다 하더라도 45,000원 부분대에서 또 한번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글쎄요. 뭐 그 한 2주 정도 기간 동안 외국인 물량은 크게 나간 물량은 없어 보이고요. 외국인 기관 물량은 오히려 좀 나간 물량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누적적으로는 그래도 아직 좀 들어와 있는 물량 보인다. 2주치 물량만 봤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주가 흐름도 이렇게 흐르고 있다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삼성생명이네요. 마지막으로 삼성생명.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3월 8일부터 볼까요? 8일부터 보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지금 이탈된 물량이 크게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기관 같은 경우는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좀 상당 부분 좀 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누적적으로는 아직 쌓여있는 물량이 있고요. 외국인은 계속 수목금 들어와 있는 물량 있다. 주가적인 흐름 봤을 때는 현재 이렇게 올라가고 눌림 목이 지금 있어 보이는데, 단기적으로 85,000원 또 87,000원 부근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흐름이 지금 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삼성생명. 그런 흐름은 한번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3월 첫째 주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3월 둘째 주,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 기관 외국인 수급 특징주 종목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먼저 기아차입니다. 기아차는 최근에 사명 변경 얘기도 나왔었고 또 사명 변경을 했죠. 그리고 뭐 아직 반영된 거는 같지는 않은데 사명 변경 얘기가 나왔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예전에도 한번 라이브 방송에서 설명드릴 때도 애플카 이슈에 형성된 이 주가 빠진 이후에는 다시 본연의 자리로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을 때도 하락을 하지만 그 가격대들 지켜주는 75,000원 가격대 정확하게 잘 지켜줬고요. 그리고 잘 천천히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들에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종합지수가 빠질 때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고 그리고 그 종목이 중요한 자리를 잘 지켜주는 종목이라면 충분히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매수라는 것이 전액 몰빵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분할 매수 계획을 하고 손절가 잡고 진행한다는 의미에서 매수 타점이 된다는 거죠.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 75,000원 부분이 1차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예전에 또 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기아차 보유하고 있는 그 구독자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었어요. 75,000원 부분 잘 지켜주는지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흐름은 잘 지켜주고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은 정말 뭐 최근에 좋죠. 3월 5일부터 계속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아차.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번 주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좀 크게 좀 이탈을 했지만 금요일 다시 좀 들어오면서 어쨌든 흐름 자체적으로는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양호하고 특히 외국인 수급이 괜찮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좀 이슈가 있죠.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 현재 이제 주가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애플카 이슈가 어느 정도
그 재료가 좀 소멸이 된 과정에서 주가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현대기아차가 2019년도에 그 전기차 판매 세계 순위가 7위였는데 2020년도에는 4위로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가 아이오닉 5를 출시하면서 굉장히 뭐 큰 돌풍을 이어갔죠. 기아차도 지금 기아로 사명을 변경한 이후에 이제 eGMP 플랫폼 그 전기차를 이제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정확한 차 명칭은 공개되진 않았는데 프로젝트명이 CV라고 합니다. CV라고 하고 지금 7월에 판매 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번 달 3월에 차량 디자인이랑 그리고 사전 예약을 계획한다고 합니다. 이 아이오닉 5보다 이 CV라는 기아차 전기차가 이 최대 충전 한 번 충전했을 때 500km까지 달릴 수 있다라고 하죠. 아이오닉 5는 430km인데 반해서 이 기아차의 CV라는 전기차는 500km까지 갈 수 있고 또 4분만 충전하면 100km까지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제로백이라고 하죠.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 아이오닉 5는 5초대인데 이 기아차의 CV는 3초대다. 즉 아이오닉 5보다 좀 성능이 좀 더 앞선 그런 차량이 출시될 예정이라 기아차에서 그런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주가도 지금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물량도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이슈도 설명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관 외국인 수급 동영상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근 3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 어쨌든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도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건설 기계입니다. 현대건설 기계. 네, 현대건설 기계고요. 최근에 좀 주가가 상승 크게 했었죠. 상승했었고 굴삭기랑 지게차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최근에 그 구리라든지 이런 철광석, 알루미늄 주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이를 또 채굴하려는 수요가 더 많아지면서 이 건설 장비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좀 상승을 한 것 같아요. 뭐 또 코로나19 이후에 신흥국에서 재정 정책을 또 확대하고 또 건설업도 또 활성화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현대중공업 지주에서 최근에 두산인프라코어 인수했었잖아요. 그래서 현대건설 기계도 서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한번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뭐 외국인도 아마 그런 이유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 기관도 역시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특히 3월 8일부터 즉 이번 주죠.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기관은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했고요. 현대건설 기계를 외국인은 수요일을 제외하고 연속적으로 4일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현대건설 기계도 그런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 업종의 그 분위기와 어떤 이런 수급들에 비춰봤을 때 이런 지금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뭐 쭉 상승을 할 가능성보다는 좀 더 조정을 보이겠지만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4만 원대 부근, 저항받던 데 부근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하락한다 하더라도 4만 원대 부근 지지하고 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진성 TEC입니다. 진성 TEC. 네, 진성 TEC도 현재 주가를 좀 볼까요? 주가를 보면 이때 한번 돌파를 한 이후에 지금 위쪽 가격대에서 계속 놀아주고 있죠. 예, 지금 뭐 한 8월, 9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린 현대건설 기계와 같이 이 진성 TEC도 그런 건설 관련 중장비 그런 테마, 부품 테마이기 때문에 한번 또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특히 기관과 외국인 수급, 특히 기관은 지금 이번 주 3월 8일부터 연속적으로 5일 연속 순매수를 해왔고요. 외국인도 순 매도보다는 순 매수가 훨씬 많죠, 이번 주에. 그렇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종목이라 돼서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성 TEC 같은 경우는 건설기계 부품이나 모듈을 제조 판매하고 있어요. 여기 건설 중장비 안에 그 무한 궤도를 받쳐주는 하부 주행체 부품 중에서 상부롤러, 뭐 하부롤러, 프론트 아이들, 그다음에 이런 제품들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 매출처가 두산인프라코어, 뭐 미국의 캐터필러 같은 이런 회사라고 합니다. 어쨌든 진성 TEC도 그런 수급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죠. 네. 뭐 포스코 하면 최근에 한번 이슈 나왔었죠. 예, 포스코 관련해서 아르헨티나 그쪽에 예전에 그 리튬 염호라고 하죠. 예, 리튬 염호 이 매장량이 처음 인수했을 때에 비해서
최근 다시 한번 파악을 했더니 매장량이 훨씬 더 많다. 그런 뉴스 때문에 엄청나게 또 가치가 크게 인정받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포스코 그룹 주들이 시간에서 일제히 상승을 했었죠. 예, 그래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런 쪽으로도 지금 주가 상승을 하고 지금 위쪽에 지금 어쨌든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원래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종합 상사 회사예요. 종합 상사.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종합 상사 회사들이 그 어떤 본연의 있던 중개하는 즉 판매자와 그다음에 그 고객들 사이에 중개해줘서 수수료를 받는 이런 상사의 본연적인 기능이 이제 좀 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각 개별 기업마다 수출을 계속 잘 해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수출 역량들이 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마다 굳이 뭐 상사를 이용할 필요가 좀씩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사 본연의 기능이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빅5라고 하면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있고 삼성물산도 있고 뭐 LG 상사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기업들의 본연의 그 트레이딩 기능이 좀 줄어들고 있으면서 또 그들 나름대로 현재 새로운 이제 먹거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설명해드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수소전기차 부품 전문 기업으로 지금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우리나라 상사 빅5 중에 제일 커요. 제일 크고 그런데 이제 그런 상사 기능이 이제 조금씩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수소전기차 부품 기업으로 변신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의 핵심 부품 그 구동 모터코어 이어서 최근에는 수소전기차의 수소연료 전지 분리판 이 양산 체제를 대폭 확대한다라는 계획을 밝혔죠. 그래서 포스코는 어쨌든 2차 전지 관련돼서 포스코 그룹 자체가 일괄 공급 체제를 갖춘 포스코 그룹이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2차 전지 이런 전기차 부분 소재 이쪽으로도 굉장히 어쨌든 미래 성장 동력이 커 보이고 어쨌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런 전기차 핵심 부품 수소 전기차 부품 기업으로 전문 이제 변신을 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 8일부터 본다면 기관은 연속적으로 순매수했고요. 외국인도 수요일을 제외하고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주가 범위는 이제 2만 원대 부근을 잘 지켜줘야겠죠. 2만 원대 부근. 왜냐하면 2만 원대 부근을 이탈하면 좀 더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길게 봤을 때도 주봉으로 봐도 지금 2만 원대 부근 잘 지지를 해줘야겠죠. 예, 잘 해주면서 반등을 한다면 그런 가치 부분이 또 기업 가치에 반영이 된다면 새로운 이제 시장 쪽으로 진출하는 것에 기업 가치가 반영이 된다면 또 주가도 또 상승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만 원대 부분 중량 가격대로 올라섰고 이 위쪽에서 계속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LG 상사입니다. 역시 LG 상사도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랑 비슷하게 이 상사 회사죠. 최근에 기관 외국인 수급 봤을 때 8일부터 보면 월요일을 제외하고 외국인과 기관 4일 연속 순매수했습니다. 4일 연속 월요일을 제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제 기준에서는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 LG 상사 그래서 소개해드리고요. 역시 LG 상사도 본연의 이 중개업, 무역 중개하는 그런 트레이딩 그런 가치는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역시 다른 쪽으로 먹거리를 찾고 있죠. 그래서 그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니켈 광산 투자를 더 집중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LG 상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요. 주가적인 부분은 이제 25,000원 부근, 27,500원 부근을 박스권 돌파하면서 단기적인 꼬리 매물대 꼭지 부분을 지금 종가상으로 돌파를 하고 또 3만 원까지 터치를 했네요. 3만 원, 3,400원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 좀 들어온 거 보면 이제는 이 박스권 돌파하고 위쪽 구간에서 좀 추가적인 상승이나 박스권을 또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LG 상사도 지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3월 둘째 주 기관 외국인 수급주 특징적인 종목들 몇 가지 종목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간략한 그런 뉴스 이슈들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 주린이었습니다.